약을 먹어도 시원찮고, 수치는 맞다 그러는데 나는 몸이 이상하고,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또 약을 더 조정을 해야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본인 자체가 병원의 신뢰도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양쪽을 다 잘라야지 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평생 내가 이제 약을 먹고 조절을 해야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흉터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수술을 뭐 빨리 결정하지 말고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마음편한 유외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누구도 모르는 갑상선 질환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갑상선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건요, 한자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침을 삼키면 꼴딱꼴딱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갑상연골입니다. 왜 갑상연골이라고 하냐면 방패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상연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갑상선의 모양이 방패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나비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나비 날개처럼 펴고 있는 나비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갑상선 자체는 내 몸에서 여러 세포들이 에너지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때 열을 항상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체온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고, 또 세 번째는 신경의 기능을 안정화시키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갑상선이 왜 중요한가요? 갑상선이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세포가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일을 너무 과다하게 한다 그러면 세포가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만들면서 과열이 되겠죠. 그러면 세포가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든지 너무 과하게 되면서 세포가 망가져서 에너지가 못 만들어지든지,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내 몸에는 에너지 생산량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지고 세포 손상이 계속 많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을 못한다, 저하,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항진, 이런데 저하로 이제 고생하시는 환자분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항진보다는 저하가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항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숨이 차고 산소가 끝까지 안 가겠죠.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걸 또 커버를 하려면 심장이 계속 뛰어야 돼요. 땀이 이제 나거나 몸에 다른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겠죠. 세포 주기가 너무 빨라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가능한 한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항진은 너무 이제 과하게 자꾸 일을 해서 또 그렇지만, 갑상선 항진을 낮추는 약 자체가 또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백혈구의 손상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일단은 먹을 때 항진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갑상선 암이 생기거나 나쁜 종류의 혹이 생기는 것도 갑상선 항진일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항진일 때는 이제 초음파 검사도 이제 꾸준히 잘 해봐야지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좀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갑상선 저하는 또 다른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들을 못 만들어내게 되니까요, 늘 춥고 또 기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해야지 될 일들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잘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잘 회복을 못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뇌로 이제 올리는 게 제일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기력이 없다든지 만성 피로가 생긴다든지 다른 부분에도 이제 또 문제들이 생기면 늘상 기능의 문제, 그러니까 뭐 생리를 안 하게 된다든지 대사가 빨라지지 않으니까 살이 자꾸 찐다든지, 이게 뭐 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변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저하랑 항진이 생길 수 있느냐는 걸 이제 봐야지 되는데요. 그걸 이제 결정적으로 관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갑상선 항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갑상선 항진과 조금 더 관련되는 경향이 있고요. 두 가지는 갑상선 저하랑 좀 관련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항체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갑상선 세포를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자극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갑상선의 기능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 갑상선 항체는 자가 면역 항체입니다. 뭐 자가 면역, 이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면역이 외부 세력에 맞닥뜨려 가지고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고장난 걸 빨리 고쳐내거나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해야지 되는데요. 멀쩡하게 지 할 일 잘하고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이상한 데 이제 쓰게 되는 거니까 내 몸에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갑상선 항체가 자가 면역의 이제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가 면역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 자가 면역은 제일 첫 번째가 대상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 자가 면역인데요. 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선가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 관절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망가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항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 항체가 수치가 높아서 이게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랑 관련된다는 거는 장 문제랑 반드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갑상선 항체가 높지도 않은데 이 수치의 변동이 막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는 염증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염증은 뭐 바이러스 때문에도 생기고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염증이 이제 생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개 내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뭘 찾아야 되냐? 갑상선의 문제는 가장 관련되는 게 수면이에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또 특히 밤에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갑상선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물론 항진보다는 저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호르몬의 문제, 특히 여성들한테 그 갑상선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또 영향을 서로 많이 관련이 되고요. 또 여자들한테 좀 중요하게 쓰여지는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젖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게 갑상선을 호르몬을 만들려고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과 비슷한 위치,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뇌하수체에서 유즙 분비 호르몬 수치도 만들어내고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만들어내라고 이제 신호를 하는 그런 호르몬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 기능과 이제 아주 관련이 또 많죠. 건너서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약을 먹고 있을 때 또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호르몬들이 잘 빨리 처리되도록 하는 대사의 과정에서 관여되는 약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빨리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들 자체가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 먹는 사람들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많고 종류가 많은 사람일수록 갑상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 네 번째로는 너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많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그 일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요. 대부분 갑상선 자체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딱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는 과정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고, 요즘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하면 저하, 항진이면 항진, 이렇게 약을 탁 먹고 딱 조절이 돼서 잘 지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요. 어정쩡하게 갑상선 약은 먹고 있고 조절은 되는데 증상은 항진 같기도 하고 저하 증상이 아직 개선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이제 애매하게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또 수치가 갑자기 이상하게 올라가 버리고, 저 약을 먹으면 갑자기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약도 항진약을 먹으면서 저하약을 또 먹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일러를 조금 내리면 되는데 보일러는 내리지 않고 덥다고 에어컨 켜고 있고, 이런 꼴에 이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를 반드시 잘 확인하셔가지고 외부 문제인지 내부 문제인지, 내부 문제 중에서도 갑상선 자체의 문제인지 장의 문제인지를 잘 알아내야 되는데, 이래도 저래도 갑상선 세포 자체가 빨리 회복이 돼버리면 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또 갑상선 세포가 잘 망가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뭐 생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뭔가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비밀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문제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에서부터 생기는 거고요. 모든 문제의 회복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갑상선의 혈액순환이 왜 안 되냐? 이게 문제죠.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요. 갑상선이 이제 뭔가 잘 만들어내는 곳은 하얗게 반짝반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의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갑상선이 굉장히 혼탁해요. 그러니까 뭐 하얀 부분
부분, 검은 부분이 막 뒤섞여 있거나 전체적으로 이게 거무튀튀해졌거나 굉장히 부어 있거나 커져 있거나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데, 그게 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왜 안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제일 또 관여가 되는 게 목입니다. 당연히 일자목, 거북목, 목디스크, 경추협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관여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서 갑상선만 혈액순환이 안 될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상체 혈액순환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눈이 뻑뻑해요. 두통이 생겨요. 어지러워요. 입이 말라요. 구내염이 잘 생겨요. 목이 늘 뻣뻣하고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과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들로 간다기보다도 그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호전되지 않은 분들이 갑상선 문제까지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갑상선 검사를 하러 가서 갑상선 수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갑상선밖에 안 고치죠. 근데 갑상선이 고쳐집니까? 외부 문제가 여러 가지가 벌써 이제 얽혀져 있고 내 몸에 다른 증상들이 생길 만큼 상체에 다른 문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시원찮고, 수치는 맞다 그러는데 나는 몸이 이상하고,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또 약을 더 조정을 해야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본인 자체가 병원의 신뢰도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자기 몸 스스로를 믿지를 못하게 되고 자꾸 불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인생 자체가 이제 점점 더 재미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 몸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우습게 볼 건 아닌 거죠. 갑상선이 안 좋으면 척추도 안 좋나요? 대부분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갑상선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호르몬 중에 거의 마지막에 무너지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뭐 사고가 생겼거나 방사선을 맞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갑작스럽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갑상선이 망가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맨 마지막에 망가졌다는 거는 이미 다른 것들 다 망가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여성 같으면 뭐 생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뭐 이게 뭐 소화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만성 피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전에 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망가지려면 기본 자율신경 체제 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럼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척추랑 완전 뭐 동일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척추도 망가진 거예요. 척추가 망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뭐 그것도 사고로 뭐 부러졌어요, 끊어졌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몸이 망가져 오는 거를 어떤 사람은 그냥 묻어 지내다가 발견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원인을 제대로 못 찾아서 이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런 차이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갑상선 암 작은 거는 손도 대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갑상선 암이 생긴 원인을 이제 일단 먼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교정이 잘 안 될 거면 미리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한데요.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이것이 갑상선을 뚫고 나갈 지경이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술을 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커봤자 빨리빨리 커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목숨을 뭐 그렇게 다른 암처럼 심각하게 위협하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작으면 지켜보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게 전신 마취도 해야 되죠. 갑상선 자체를 멀쩡한 걸 포함해가지고 반을 잘라내 버려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크기가 작지만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양쪽을 다 잘라야 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평생 내가 이제 약을 먹고 조절을 해야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흉터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수술을 뭐 빨리 결정하지 말고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 암은 암이고요,
이걸 제대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켜볼 거냐 수술을 할 거냐가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 고주파 치료라는 방법이 있어요. 작은 혹을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건데요. 암의 본부 자체를 빨리 없애버리는 거죠. 물론 재발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건 수술을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다시 재발할 동안에 그 중간 기간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멀쩡한 갑상선이 없는 상태보다 갑상선이 나머지는 잘 일을 하고 나머지 재발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다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하겠죠. 그 사이에 더 좋다 그러면 갑상선 암이 왜 생겼나, 왜 갑상선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혹이 생기고 암까지 진행이 됐나 라는 그 원인을 찾아서 같이 교정해 준다면 아주 좋은 관리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갑상선 질환의 비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했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을 다 듣고도 이제 생기실 텐데요. 제일 첫 번째, 갑상선의 문제는 갑상선 이외에 전혀 다른 거, 특히나 잠을 못 자는 거, 장이 나쁜 거, 내가 약을 많이 먹고 있는 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랑 관련이 굉장히 많다. 갑상선이 망가지려면 가장 맨 마지막에 버티다 갑상선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내 몸에 이미 고장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해야지 된다. 그게 자율신경이 고장났다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보시고 이게 꼭 갑상선뿐만 아니라 갑상선으로부터 내 몸의 전체를 건강을 회복하는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뵈려고 했는데요. 진짜 유익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바라고 싶은 거, 아프지 마시오. 김준영이었습니다.